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다무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된 작업 10단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칭반 전 과정에 있어 준비된 작업 10단계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코칭반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작업 10단계, 1단계부터 10단계 기억하시죠? 1단계 창업 역량 진단은 창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판단을 갖다 해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업을 신중하게, 창업은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그리고 묻지마 창업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취업을 갖다 하시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건물이라. 일단 창업을 갖다 하겠다 결심을 먹으신 분들은 이왕하시는 거 준비된 창업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충분하게 보고서 그리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전부 다 5점 만점으로 갖추는 게 역량진단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금방 되니까 10분만 투자를 갖다 하시라.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 4가지에 대해서 17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다 5점짜리로 늘려야 되겠죠. 각각의 항목 디테일하게 개선방을 어떻게 3점짜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3점, 4점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5점으로 올리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문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5점으로 올릴 수 있을 건지가 이 부분이 결정요인이라고 그랬죠. 2단계 아이템 도출 역량 진단을 통해 가지고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이 있을 때 그걸 결과를 보고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갖다가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부분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즈니스 3단계가 비즈니스 모델 작성 한 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고객한테 제공할 가치가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뭔지 그리고 경쟁 우위에 있는 핵심 차별화 요인들은 뭔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언제 정도 되면 도달이 가능한지 그리고 핵심 지표들 우리가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판단을 갖다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고객들과의 컨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은 어떻게 한다 라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 장짜리 비즈니스 모델 이 한 장짜리가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다 담고 있고 그리고 내부 창업팀 멤버를 갖다가 모집할 때나 그분들을 설득할 때 어떤 사업 하려고 이 한 장짜리 있으면 설명 가능하죠. 그리고 투자 유치를 갖다 앞으로 2단계부터 준비된 창업 10단계 이후 단계에서도 가장 이 한 장 가지고 설명할 때 한 장짜리지만은 엄청 비즈니스의 사업의 핵심 요소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을 갖다가 정말 설명을 갖다가 잘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업 계획서도 줄줄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비즈니스 모델 작성을 샘플을 일반적인 투자의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하는 부분을 사업 계획서의 비즈니스 모델, 링 캔버스 모델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지식재산권 확보. 여러가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능을 아까 조금 전에 비즈니스 모델 작성을 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를 법적으로 권리를
꽉 쥐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법적인 권리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가 좋아하다 그러면 상표권을 갖다가 등록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핵심 노하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그걸 하고, 컨텐츠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은 저작권을 갖다가 등록을 한다든지, 디자인 카피를 갖다 하면은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디자인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갖다 설치하고, 대상 아이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갖다 갈 거다라는 걸 선정을 한 후에 사례 관련된 특허 선행조사 특허를 갖다 한다고 그랬죠. 관련 시장에 관련된 제품들이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관련 특허 출원되는 게 있는지를 다르게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세 초안을 갖다가 도면과 그 기초적인 설명을 만들고 명세서를 작성해 나가서 특허를 출원을 갖다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 명세서 간에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 두 관계가 충분히 존재를 갖다 한다. 분명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허 명세서의 기술 분야, 그리고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들, 이렇게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특허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 전 단계에서도 활용이 되고, 출원 중일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심사 중인 단계에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된 특허가 됐을 때 아주 많은 기회들이, 추가적인 보상들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그랬었죠. 특허는 등록, 보통 우선 심사를 갖다 할 때는, 요청할 때는 6개월 이내에 되는 과정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특허를 갖다가 등록을 할 때는 법적 권리, 특허를 하는 이유가 법적인 권리, 누가 복제를 갖다 했다 했을 때는 우선권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고, 특허에 대한 중소기업에서는 겁을 주는 용도라고 그랬죠. 특허 명세서는 사업계획서의 일부다. 즉 사업계획서의 많은 내용들이 특허 명세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원일자가 중요하고 핵심 내용은 안 쓴다고 그랬죠. 그거는 굳이 특허를 출원한다는 걸 오픈이 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아주 디테일한 수치의 핵심적인 수치야. 코카콜라를 예를 들었죠. 절대 그런 부분은 이걸 까버리면 비밀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특허로 출원을 안 한다고 그랬죠. 패밀리 특허들. 다음 단계가 창업팀 구성 단계. 경영 마케팅, 역량 진단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갖다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협력해서, 동종, 이종 간에 협력해서 창업을 갖다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 현재 구조조정, 지금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 제조업들 전부 다 그 생존의 갈림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죠. 생계하고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리고 창업팀 멤버들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연구소를 위해서 최소 3명 이상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소, 소기업일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창작 전담부서일 경우에는 한 명, 아니면은 일반 경우에는 소기업일 경우에는, 창업 소기업일 경우에는 3년까지는 2명 정도, 최소 2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보다도 한국 콘텐츠 진흥의 창작연구소와 창작 전담부서에서는 그 학과
대학이라든지 그런 자격요건, 학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풀어졌다고 그랬죠. 인문학이라든지 인문계, 그 문과라든지 그 관계없이, 학과에 좀 관계없이 창작연구소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단계가 이제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계획 수립된 거는 기술가치평가와 법인 설립,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확인 단계에서도 다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 명세서는 이렇게 상당한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창업교육에서는 스스로 이 사업계획서와 링 캔버스와 특허 명세서를 직접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아까 조금 4단계에서 지식재산권 확보한 데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갖다 등록을 갖다 한다고 그랬죠. 특허 내지는 지금 교육에서는 특허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은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술가치평가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우리가 실물, 현물이라든지 실물들, 현금,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지만은 기술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우리가 지금 등록을 했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술가치평가를 갖다가 받게 되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는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똑같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담보력을 갖추고 있다.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보정, 이 건물에 대해서도 보정, 건물담보대출 가능하죠. 그처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자산이라는 개념이죠. 자산. IP금융이 앞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IP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시장 유사 기술을 사고 판 적이 있으면 그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고, 아니면은 매출을 갖다 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특허로 인해 발생된 매출 자체가 특허의 가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 정부 기술 개발, R&D 과제, 창업 지원 과제 같은 걸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소요되는 원가 1억짜리 과제를 갖다 통해가지고 특허 하나 했다 그러면 그 특허는 1억짜리가 그렇게 산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3가지 형태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허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든지 수익을 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현재로서는 기술평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기관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기술가치평가를 갖다 활용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 개인 사업자는 투자 유치를 갖다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하고, 때로는 협동조합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연구소 설립 8단, 9단계 연구소 설립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연구소 공짜로 다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는 거랑,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거랑 연구소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은 상당히 많이 5개 형태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 쪽으로 벤처기업 확인 부분이 많이 이양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거쳐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벤처 연구소 특허 준비된 창업을 갖다가 즉 준비된 창업 6요소 요건을 갖다 완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세제 혜택,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투자 유치라든지 정부와 민간 쪽에 자금 조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준비된 창업 10개의 요소를 갖다 10단계를 거쳐서 6개의 요건을 다 갖춘다 라고 하면은 정부와 민간의 투자 유치를 받는데 전혀 100% 보장한다고 그랬었죠.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곧 준비된 창업 10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